안녕하십니까. 다소시스템 코리아 대표이사 조영빈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떨립니다. 저희 오늘 제목이 생존을 위한 디지털 혁신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절실하다 보니까 이게 생존을 위한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컨텐츠, 좋은 아이디어 공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10시간이라고 12시간 이래가지고는 그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2016년도에 저희가 웨이크업 코리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좀 정체되어 있고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다이나믹 코리아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제가 웨이크업 코리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인 액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까요? 빅데이터 할까요? 클라우드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지 4차 산업혁명을 하는지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비욘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디지털 얘기하면은 몸에다가 피부에다가 디지털을 자꾸 입히려고 그럽니다. 겉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혈관 속에 디지털을 넣어서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되고 생각하는 방식이 변해야 되고 이 변하는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비욘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작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생존을 위한 우리 디지털 혁명,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가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이죠. 리막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리막 사례를 처음 들었을 때 크로아티아라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강하지 않은 나라에서 또 벤처기업인 조그만 회사가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리막이라는 회사가 하이퍼포먼스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감정이 이거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리막보다 더 훌륭한 회사를 빨리 만들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조그만 회사 걔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하다가 말겠지 그런 너무 편견들이 많이 있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이죠. 현대자동차에서 1,000억을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20억만 투자했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네임밸류 그런 것만 보다가 사이즈 이제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상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서 저는 좀 더 요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앨런 머스크라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에다가 뭔가를 쏜다고 그랬어요. 과연 에어버스, 나사 이런 회사들이 믿었을까요? 제가 그냥 천재가 한번 재밌는 거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왜 현실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기술이 보편화되고 산업이 사람 중심인 인더스트리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1등 제품이 있는 회사, 1등 기업인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시대의 변화에 못 맞춰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난 뭐 다 알아.
라는 혹시 자만심에 있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를 잘 공부해서 똑같은 실패는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제가 디지털 프로젝트, 혁명적인 프로젝트, 혁신적인 프로젝트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기업에 사일로가 있다고 해서 그 사일로를 없앤다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기존에 워낙 레가시가 많다 보니까 또 하나의 디지털 사일로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섬이 한 기업 안에서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했던 돈들이 과연 경쟁력이 생길까요? 투자는 하고 오히려 더 회사가 어려워지는 환경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름이 혁신이지 실질적으로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산업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하고 수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도에 총 생산량이 41위였어요. 근데 2013년도에 저희가 5위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조업 주요 지표를 보면 2010년부터 확 떨어집니다. 부가가치, 생산, 수출 세 가지 분야에서 2000년에서 2010년하고 2010년 이후하고 비교해 보면 반토막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과 똑같이 52시간도 있죠. 최저임금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일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야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다른 뷰로 한번 우리 기업의 가치를 보게 됐습니다. 기업의 총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도 뭐 그냥 이걸 한번 해봤는데 왜 해봤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비례를 보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미래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하든지 조금 많든지 조금 적든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제조 기반의 산업에 어떠한 가치를 연결해 줘야지 우리 미래 가치가 더 생길까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품의 기능을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험을 팔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혁신의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큰 기업, 작은 기업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어버스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물론 많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는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재밌는 게 여고생이죠. 여고생이 그 로켓을 만드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겁니다. 베이스 11이라는 프로젝트였죠.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은 여고생이 미사일을 디자인해서 우주에 올린다. 대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 자동차, 패션,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종합 예술은 어디입니까? CT입니다. CT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에서 실패를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됩니다. 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빠르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쌓이고 자산이 되어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서 우리 경쟁사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누굴까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경쟁사가 내일 모레는 듣지 보지도 못한 고객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쟁할 거예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 많은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진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감명을 많이 받은 회사인데요. 치과연 근관 충전제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전체 매출의 90%가 수출이에요. 이러한 의료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혹시 아셨는지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의료 기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강소기업인데 세계에서 7번째로 외과용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요. 유럽의 CE 마크도 획득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지속적인 R&D를 투자해서 2017년도에 3천만 불 수출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본 게 여기 회장님이 2030년도에 세계 1등 상품 5개 그리고 5조 원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중요한 파트너를 찾아보셨겠죠. 근데 저하고 우리 오석성 회장님이 만나면서 이거 만들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라는 일념하에 두 회사가 뭉쳐가지고 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전합니다. 연구, 생산의 디지털은 뭐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가상 소재의 시뮬레이션하고 또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찾기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투모형해진 프로세스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똑같은 싱글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결정해서 빨리 연구 개발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들에게 같은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공장 자동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장마철 되면은 비가 와서 수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수율이 장마철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수율을 올릴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제 병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딜러들한테 제품을 파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B2B 기업이었지만 여기서 보면은 환자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의 시대에 맞춰서 B2, B2C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사한테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반의 모의 수술에 도움이 되고,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수술 경험을 미리 체험하면서 수술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또한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데이터를 기반한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 하니까 내가 수술했을 때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환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수술 및 시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축적되어서 이 기업의 연구 개발, 빅데이터 분석, 또한 CRM에 이용되면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이 순환하는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하고 제품 개발 경험이 축적되어 가지고요, 기술력 또한 경쟁사 대비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전하기 위해서 다소시스템과 함께하고 계시는 오석성 회장님을 한번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이렇게 자리를 빛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이렇게 큰 포럼에 저를 참석토록 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메타바이오메드는 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1990년도에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치과용 제품뿐만이 아니고 아까 조 대표님께서 얘기한 그 생분해성 봉합 원사 등 여러 가지 그 치과 의료 계통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 등 10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매출이 468억 했는데 88%를 수출을 통해서 달성한 의료기기 분야의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스포츠 의학이라든가 성형 시술 분야까지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달 조 대표께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함블 비즈니스 어워드 수상차 방불 중인 조 대표를 만나 뵙고 다소 시스템에 대한 혁신 사례들을 저희가 접하게 됐고, 메타바이오메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다소와 같은 다소 시스템 같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 있으세요? 예, 아까도 저 화면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성형 수술할 때 그동안 환자들은 의사들이 수술 도구 및 재료 등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불안해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종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들이 직접 메타바이오메드 제품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발맞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기술을 또 찾아봤고 바로 다소 시스템이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제사절단으로 여러 번 다녔지만은 작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해서 다소 시스템을 만난 것이 제 비즈니스의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좀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님이 오시고 저희 본사에서 다소 시스템 버나 회장님이 오셨는데 두 분의 우리 축사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두 분 좀 올라오셔서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혁신을 이루겠다는 그 노력, 그런 현장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몹시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무역협회를 맡다 보니까 요새 아주 미중 전쟁 때문에 수출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된 또 계기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국빈 순방을 가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프랑스와 관련이 되는 85개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기업들과 같이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다소 시스템의 본사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사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 3D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의 생산이나 R&D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디지털 환경 하에서 가상현실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그 기업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럽기도 했고 또 감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오석성 메타바이오메드 회장님도 같이 가셔서 얼마나 열심히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하시는지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우리 버나드 살레 회장님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많이 내셔가지고 저희하고 그 기업의 혁신 또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또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3D 기술의 현장 그 3D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년이 되고 계기가 돼서 오늘 메타바이오메드하고 다소 시스템이 앞으로 전략적 제휴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그런 결실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우리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 메타바이오메드는 무역협회 회장단이 한 20여 개 기업이 있는데 그 회장단의 일원이시고 아주 우수한 기업, 아까 발표도 하셨지만, 그리고 다소 시스템은 저희 무역협회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고객입니다.
그런데 또 차제에 또 이 일을 한다고 쓰시는 그 공간을 많이 확대를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갖고 저희로서는 아주 반가운 고객이십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시니까 점점 더 아주 제가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여기도 이제 오늘도 발표를 하고 소개도 하셨지만 다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인공지능이든지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이 메타바이오메드가 앞으로 하게 되는 R&D, 생산, 유통 이런 각 분야에 모두 접목이 돼서 정말 우리 제조업이 일정 기간 되고 나서 또 근래에는 성장이 굉장히 한계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퀀텀 점프가 일어나서 아까도 그 비전을 발표를 했지만은 2030년에 아니면 그 기간이 좀 더 빨리 오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커다란 성공 사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중견기업들의 어떤 모델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소 시스템이 한국에서 하는 역할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power of trust, long-term engagement on innovation. And MetaBiomed demonstrate all of it. Trust in the cooperation, trust on the fact that innovation, even in secto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lready full of players, innovation can continue to come back. And we are very proud to help you to be your best provider, and we wish you all the best success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